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등산 안 가고 나홀로 집에 있는 거냐? 이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잠시 뒤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초동에서는 이렇게 부인이 영장심사를 받고 있고 조국 전 장관 방배동 자택은 오늘 참 조용했습니다. 먼저 어제 정경심 교수와 외출한 뒤에 혼자 집으로 돌아왔던 조국 전 장관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검찰 소환 혹시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정경심 교수님 어디 계시나요?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은 어디로 가신 겁니까? 어제 기간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어디 있는지는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도문불출하고 있다는 다른 보도도 접해서요. 강서구 부대변인님. 네. 글쎄 부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아무리 장관 신분이었어도 남편의 마음이 정말 편치만은 않을 것 같네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함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국 장관이 등산을 가든 학교에 출근을 하든 어디에 출근하든 본인 자유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연인이 된 그 조국 장관의 집 앞을 지키면서 조국 장관의 동선에 대해서 밝히는 것과 그리고 자연인 조국 장관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 그 두 개를 저울해 놓고 보면은 그래도 이제는 자연인이 됐으니까요. 좀 보호받아야 될 사생활이 좀 더 무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글쎄 일부 언론에서는 등산 가는 모습 포착이 됐었고 서울대는 아직 출근이 전이기 때문에 물론 자택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조국 전 장관 조사를 향하는 길목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관심은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다면 그 이후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느냐 이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 당시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영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펀드 보고서 급조 정황과 그리고 하정대 국장 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펀드 관련 거래들이 결국은 오늘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에 곧바로 이 부분을 검찰이 파고들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의 핵심 혐의는 뭐냐면요. 11가지 혐의 중에 가장 핵심 혐의가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예요. 그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냐? 바로 자기 동생을 통해서 WFM의 주식을 5억어치 샀습니다. 지금 6억이 됐습니다. 그게. 근데 그거를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바로 자기가 민정수석일 당시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으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서울대에서 공문서 위조 동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증거인멸 같이 공모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또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거는 그 부분이다. 즉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영장을 청구하면서 빼준 부분이 웅동학원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은 웅동학원의 이사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이사였거든요. 부부가 다. 그래서 소송사기의 공범 또는 방조범인데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번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다면 바로 조국 전 장관한테 대한 그런 수사가 바로 시작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시면 예. 왜냐하면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전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또 반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지금 정경심 교수 측 부인의 변호인에 합류해 있잖아요. 조 전 장관도 지금 변호인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요. 변호인은 물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있는 변호인들은 부인 사건일 재판 수사 대비 재판 대비하느라고 조국 전 장관까지 커버가 안 될 거고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소환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당연히 물색을 하겠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우리 경우의 수를 나눠보는 거예요.
영장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기각됐을 경우, 발부됐을 경우에는 아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이 빨라지겠죠. 소환하고 나서 기소하는 거는 명확 관화한 건데 구속 영장을 치느냐 안 치느냐입니다. 저기서 이제 나오는 게 부부를 같이 구속하는 전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전에 아마 제 기억에 임창열 전 경기지사하고 부인인 주애란 원장 같은 경우에 같이 동시에 구속된 적이 있었고 부자를 잘 구속시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LIG 그룹의 3부자가 다 구속된 적이 있어요. 모자, 태광그룹의 이선혜 상무하고 이호준 회장도 같이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부자, 모자 같이 구속되어 있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는 아마 검찰이 판단을 할 거예요. 저 부분뿐만 아니라 만약에 입시 부정이라고 하면 딸이나 아들도 사실 당사자거든요. 그렇죠. 그럼 딸, 아들까지 입건해서 피의자로 보고 기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조국 부부 중에서 누구만은 둘 다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하나만 칠 것이냐는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게 될 거고 예. 영장이 정 교수 영장 기각이 되면 당연히 조 전 장관 조국 교수에 대한 소환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사람 다 영장을 청구해 다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 재청구를 해도 다 기각이 된다. 이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하나도 못 받아내면서 이거 수사 제대로 된 거야 라는 그런 비난은 피할 길 없겠죠. 저게 이제 나오는 이유가 부부가 똑같이 적어도 구속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예. 그때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집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길러야 하는 그런 케어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을 때 그런 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조국 장관, 전 장관 부부 같은 경우는 둘 다 아들, 딸이 모두 20세 넘었고 다 대학교 이상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성인이 예. 됐잖아요. 그래서 부부를 일반적으로 구속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려 대상에서는 빠진다. 다만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두고 봐야죠.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 짚어볼 얘기가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의 동양대학교가 보복이 두려워서 정경심 교수를 직위 해제 안 했다는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화면 만나보실까요? 동양대 전관에는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교원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 무급휴직을 했다. 이게 조국 전 장관 눈치 봐서 그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관에 저렇게 돼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형사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위를 해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법에 보면은 저 내용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관은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사립학교법에 보면은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도중에 그때 당시는 조국 전 장관이 현직 장관이었던 시절이고 또 회의에 참석한 동양대 인사들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다음의 권력자가 조국 장관인 것 같은데 신중하게 판단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직위 해제하지 않고 무휴직하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동양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이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갑을관계의 의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쉽게 설명을 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도 정부로부터 4천억이 넘는 교부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도 독립대에서 법인화하면서 여러 가지 자산들, 그러니까 어디 시흥시나 강원도 평창에 있는 자산들 이런 거를 다시 소유하려면은 여러 가지 정부에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팍하게 하지 못하는 건데 동양대도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수도권에 제2캠퍼스를 지금 짓는 계획을 아마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데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조치를 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인의 영장실질심사 얘기와 그 길목에 서 있는 조국 전 장관 얘기 해봤습니다.